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26년도 2월 8일 정기토익시험 파트 5 리뷰입니다. 이번 시험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제공하는 약식 문제 꼭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도 활용해서 검토도 해보신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면 그만큼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101번 문제. 문장은 꽤 길었죠? 하지만 그 빈칸 앞에 report라는 동사가 있었고요. 이 report가 자동사일 때 전치사 to하고 결합하고 그 뒤에는 사람 명사가 온다는 거. 이 규칙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긴 문장을 해석 없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살짝 넘겨서 사전 볼까요? 옥스퍼드 사전에서 제가 report to를 검색해서 찾아낸 건데요. 자, 뒤에 사람 명사 보이시죠? If you report to a particular manager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항상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사전에서 확인하고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2번 문제. 102번 치고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절한 접속사 선택하는 문제였고요. 빈칸 앞에도 동사가 있었고 빈칸 뒤쪽에도 동사가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접속사 필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는 2개가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A, B였습니다.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이 접속사죠. 과연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적절하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요. 접속사면서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칸 뒤에는요. 명사, 주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 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빈칸에요.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접속사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나 주격 보호를 해야 되는 who는 탈락이 되고요. 빈칸 뒤에 위치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기능 할 수 있는 which가 정답이 됩니다. 자, 보통의 학생분들이 which하면 관계대명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which는요. 앞에 있는 타동사 decide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선생님, which가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자신 있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빈칸 앞에 타동사가 있었고요. 빈칸 뒤에는 이미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는요. 빈칸 바로 뒤에 있었던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which가 정답으로 적절했던 거죠. 자, 그리고 빈칸부터 today까지는 앞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습니다. who는 왜 안 되냐? who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자기가 대명사로서 주어나 주격 보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빈칸 뒤에 주어는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will be reviewed는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 구조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who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who 자체도 명사절 접속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빈칸 뒤에 문장과는 결합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지금 보는 사전은요. 콜린스입니다. 콜린스에서 제가 which를 검색했는데요. 여기 한정사라고 써있죠? 동시에 which는 뭐다? 접속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정사는요. 좀 더 큰 개념, 형용사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 학생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문이 3개가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것만 잠깐 볼게요. 여기 동사 하나, 여기 동사 2개 보이시죠? WH 접속사입니다. 동시에 which teachers에서 뒤에는 명사 꾸밀 수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요 앞쪽에 보시면요. 여기 I can't remember 할 때 요 remember가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which부터 head까지가 앞에 있는 타동사 remember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which가 관계대명사라면요. 관계대명사는 다른 말로 형용사절 접속사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which도 앞에는 동사 remember가 있지 명사가 존재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which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아닌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which가 이끄는 절은 뭐였다? 바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who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가고요. 옆날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who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둔 게 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도 우리가 who를 쓰죠. 이렇게 의문문 만들 때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볼까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주어,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who가 뭐예요? 접속사 될 수 있죠? 자, 동시에 앞에 있는 원더가 타동사니까요. who부터 flowers까지가 원더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예요. 근데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죠? 여기 뒤에 있는 had sent의 주어는요. 바로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who는 뭐예요? 주격, 대명사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주격 대명사로서 had sent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격 보호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문장 같이 또 볼게요. 주어 나오고요.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었다. 그 살인자가 누구였는지. 지금 who 이하를 보시면요. the murder가 주어고요. 비동사 was가 있는데요. 그 뒤에 주격 보호가 없죠. 그 주격 보호 역할을 대명사 who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죠?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WH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로서 맨 뒤에 이 비동사 was의 주격 보호 역할을 who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who를 주격이라고 한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주격 보호 역할을 하든지. 지금 우리가 본 두 개의 문장에서 who가 이끄는 절은 뭐예요? 둘 다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 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 who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봤던 which도 그렇고 지금 보는 who도 그렇고요. 둘 다 명사절 접속사 혹은 형용사절 접속사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 차례 정확히 알고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who에 대해서도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다른 시험에서 who가 이렇게 답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명사절 접속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3번 문제. 자, 이거는 사실 적절한 동사 선택하는 문제였는데요.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 여기다가 봐요. be selected to를 썼지만 뭐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뭐가 있었죠? chosen이 있었죠? 뭐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보려면요. 어차피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동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 앞쪽에 주어가 뭐냐면요. seasoned department manager예요. 앞에 seasoned가 붙었죠? 실제 시험에서는 experienced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경험 많고 노련한. 그러니까 경험 많고 노련한 이 부서의 책임자가 지금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관리 감독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맥락을 파악해서 정답 슈퍼바이저 선택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뒤에는 원래 이렇게 사람 목적어 올 수 있고요. 사람 목적어 아니면 사물 목적어도 올 수 있는데 이번 시험 뭐가 나왔다? 사람을 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사전 잠깐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저라고 나오죠? 마침 여기 이렇게 예문이 나오네요. She supervises 26 workers 이렇게요. 똑같은 포인트가 적용돼서 시험에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26명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preserve가 있었는데요. 그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 학생들. preserve 제가 찾은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얘 뒤에도 사람명사, 사물명사 다 올 수 있는데요. 뜻이 뭐냐 봤더니요. keep somebody something alive or safe. 무엇으로부터? harm or danger. 그렇죠? 어떤 해로움이나 위험으로부터 살아남게 혹은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뭐라고 나오죠? save라고 나오죠. 근데 좀 전에 그 문맥에서 어때요?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제 경험 많고 노련한 이 매니저들이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을 갖다가 관리 감독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supervis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104번 문제입니다. 접속사 문제였죠.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는요. when하고 so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였죠. 근데 제가 실제 시험의 포인트를 그대로 살린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빈칸 뒤쪽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주어 동사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땐 얘가 현재 시였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 플랜 투부정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에도요. 근데 이 플랜은요. 이렇게 현재 형태를 써도요.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전달되는 내용은 미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껴야 돼요?
아,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when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센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open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재 시제라면요. 우리 현재 시제 언제 쓰죠? 습관적인 거, 반복적인 거, 뭐 불변의 진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무소가 6월 달에 여는 거 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와 달리 얘는 뭐예요? 현재가 아니란 얘기죠. 보통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요. 뭐가 뭐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will open인데요. will 쓰지 않고 그냥 미래 대신에 이 현재를 쓰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when이 들어갔을 때 그 빈칸 앞쪽이 주절이잖아요. 주절에 이미 미래를 나타내는 이 투부정사 표현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주절에 이렇게 will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절에 will이 있으니까 굳이 같은 will을 종속절에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will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 투부정사가 will의 개념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투부정사는 기본 개념 자체가 미래니까. 자,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정답 when 선택하는 문제였죠. 물론 우리가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봐도 답은 when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자, 그래서 이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 시간 조금 다죠. 이왕 언급했으니까. 그리고 왜 동의 접속사 쏘는 안 되는지 그것도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는 무료 문법 자료 제공하죠. Talking about the future. 자,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아예 그냥 곧바로 한번 가볼게요. when 다음에요. The new park opens 나오죠. 와, 이거 이번 시험하고 똑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open이 쓰였거든요. 새로운 공원이 문을 여는 거죠. 자,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를 매일매일 갈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재라면요. 이게 지금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는 원래 이렇게 will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주절에 will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when이 이끄는 이 종속절은요. 주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절에 이미 will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will을 여기 종속절에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언어의 경제성 논리가 깔려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뭐가 뭐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In references to the future with when we use present simple 혹은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 어디에? when clause에다가 when 절에다가 not the future. 그렇죠? shall이나 will 함께하는 future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주절에 이미 will이 있고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굳이 같은 will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ETS가 어떻게 했다? will을 아예 그렇죠? 안 보여주려고 여기 주절에다가 will을 안 쓰고요. plan to 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본질을 파악해서 또 정답 when 선택하면 좋은 거고요. 그럼 이제 so는 언제 쓰냐? so는 등위 접속사예요. when하고 성격이 다르죠? when은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 쓰인 거고요. s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so도 찾았더니 접속사 나오죠? 그럼 이제 so는 이제 언제 쓰냐 볼게요. so는 이용됩니다. to say that someone does something because of the reason just stated. 이제 막 언급된 이유 때문에 누군가 뭔가를 한다라고 말할 때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과관계 얘기할 때 많이 써요. I was feeling hungry. 나는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즉 자기가 직접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요. 인과 맞죠? 네, 배고파서 나는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다. 뭐 배고팠기 때문에 나는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다. 결국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과관계 나타납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지만 그 문장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so가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so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105번 문제. 자,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 명사를 공부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죠? 가산불가산. 빈칸 앞쪽에요. without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roper 형용사 있었습니다. 뭐 여기 관사 같은 거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
보기에는요, 4개 중에서 명사가 딱 2개 있었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가산명사. 가산명사는 문장에 집어넣으면요, 앞에 관사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복수 형태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탈락. 다큐멘테이션이 정답이었죠. 자, 다큐멘테이션은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복수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원래 이런 표현 자체가 되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proper documentation도 짝꿍이고요. without documentation 이것도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문제죠? 우리 콜로케이션 문제.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서로 이게 짝꿍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위치하다. 서로 함께 위치해서 쓰여지는 표현 콜로케이션. 그걸 묻는 문제이기도 했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보진 마시고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콜린스입니다. 콜린스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큐멘테이션 했더니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uncountable loan. 항상 그 어떤 사전을 찾아도요. 그것이 명사일 때는 가사인지 불가사인지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요 밑에 예문 보시면요. proper documentation. 요 두 가지가 짝꿍이죠? 근데 여기는 without은 안 보이네요. 그럼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 다큐멘테이션 보이시죠? 여기 봤더니요. 승객인데 어떤 승객? correct documentation이 없는 승객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correct documentation 뭐냐면요. official papers saying who they are.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공식적인 문서. 그걸 갖다가 뭐라 한다? correct documentation.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승객들. 뭐 우리가 여행할 때 뭐 여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자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승객들은 will not be allowed to travel.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without documentation 이렇게도 서로 짝꿍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correct 썼지만 correct하고 proper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큐멘터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고 갈게요. 확인한 차원에서 countable 나와 있죠. 그래서 가사명사는요. 문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 관사 같은 거 써주던지 아니면 뒤에다 뭐 해줘야 돼요. 복수 형태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ETS는요. 이런 걸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솔직히 뭐 다큐멘터리가 한국말로 뭐냐 혹은 뭐 다큐멘테이션이 한국말로 뭐냐 이런 거는 ETS가 시험에서 우리 학생분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근데 수많은 그 영어 명사의 가산 불가산을 시험 보기 3일 전부터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눈여겨보는 습관 이걸 꼭 가지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10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temporary employee 이거는 사실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에요. 임시 직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장 뒤쪽에 듀어링이 있었고요. supervisor의 leave. leave는요. 우리가 휴가란 뜻이 있죠. 휴가. 왜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동안 쉴 때가 있죠. 그 휴가를 말하는 거예요. vacation 이런 거예요. 참고로 leave가 휴가할 때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럼 supervisor라는 분이 휴가를 가는 동안 그분이 영원히 뭐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동안 임시 직원이 고용되었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휴가 갔을 때 누군가는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맥락을 봐도 그렇고요. 빈칸 뒤에 위치한 employee와 결합할 수 있는 temporary가 가장 적절했던 거죠. 이것도 제가 사전 롱맨에서 temporary 찾았더니요. 여기 temporary employee 딱 나오죠. 뭐 이게 그냥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휘 학습할 때는 예문 중심의 학습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요거는 leave인데요. 제가 이제 이건 뭐 찾았냐면 콜린스입니다. uncountable loan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leave is a period of time when you are not working at your job. 이렇게 나오죠. Because you are on holiday 혹은 on vacation. 휴가 중이니까.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temporary employee가 고용되었다. 이런 맥락입니다. 넘어갑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우리 학생들 조금 은근히 껄끄러워 하셨죠? 근데 우리 등위접속사의 기능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등위접속사 왜 만들었다? 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등위접속사 and하고 yet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and는 순접, yet은 역접이었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접. 여기 잠깐만 볼게요. 저 위에 문장이 원래는 이렇게 두 개 문장. 근데 봐요. 여기 to가 있고 여기 from이 있잖아요.
우리가 등위 접속사를 쓰게 되면요. 중복되는 게 앞쪽에 있는 거 있죠. 앞쪽에 중복되는 것은요. 그 맨 앞에 걸 남기고 뒤에 걸 지우고요. 중복되는 게 뒤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뒤쪽에 있을 때는요. 그렇죠? 뒤에 걸 남기고 그 앞에 것을 갖다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죠? and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the online banking system let users transfer money to and from their savings account anyti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보기에 뭐 as나 once 있었지만 이 두 가지 녀석은 등위 접속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위 접속사의 특성을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정답 and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역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죠?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돈을 보내고 그렇죠? 여러분들 세이빙스 어카운트로부터 또 돈을 갖다가 또 송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하고 from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로 놓은 게 아니죠. 보통은 from이 앞에 있고 to가 뒤에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약간 혼란을 느낀 것 같아요. 요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들. 자, 제가 and인데요. 이건 옥스퍼드입니다. 여기 접속사 나오죠? 동의 접속사예요. 여기 보시죠. 너무 간결하죠? 그러니까 사전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을 이해를 돕는 거니까 ETS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게 문장을 주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요. Sue and I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left ear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 left early가요.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네, Sue left early 이렇게요. 근데 중복되는 게 봐요. Sue left early, I left early에서 뒤쪽에 있죠. 그때는 맨 뒤에 걸 남기고 앞에 걸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Sue and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중복되는 걸 써주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이번엔 잘 보세요. 여기는요, do it slowly죠. and가 있고요. 여기도 뭐가 생략된 걸까요? 원래는 여기 do it carefully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and를 중심으로 do it 앞쪽에서 겹치죠. 앞쪽에서 중복되니까 뒤에 있는 걸 지우고 앞에 것만 살려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번 시험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죠. 그렇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더 약간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 껄끄럽게 느껴졌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우리 학생분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재생하실 때 이거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옵션?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등위 접속사 and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죠? 또 무엇 때문에 문장에 쓰이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계속 갈게요. 108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 자, 썸하고 n인데요. 야,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그래서 빈칸 바로 앞에는 더우가 있었죠? 역접입니다. 근데 이제 썸하고 n의 차이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뒤쪽에 사실 여기 썸이 들어가건 n이가 들어가건 둘 다 수식어거든요. 그럼 그 뒤쪽을 잠깐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요. have been suggest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완료죠. 우리 현재 완료 언제 써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저는 여기다가 adjustment를 썼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뭐 changes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변경이 그렇죠? 제한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했는데 뭐 처음 시도해서 완벽하게 다 마음에 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싹 다 바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일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만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adjustment, 뭔가 변경이 제한이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완벽히 만족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완료니까. 근데 여기 더가 있었죠. 그럼 그 앞에 내용하고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컨트라스트, 의미상의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앞쪽의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most customers are satisfied.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현재 만족하고 있대요. 근데 all customers가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이잖아요. 그럼 일부 고객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변경이 제한되었다. 몇 가지 변경이 제한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만족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이 변경하는 것이 제한됐겠어요? 분명히 모든 면을 다 만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몇 가지 변경이 제한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고객들은 어떻게 했다? 새로운 팔러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맥락이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답 뭘로 가요? 정답 썸으로 가셔야 돼요. 썸으로. 그럼 이제 다른 건 왜 오답인지 살펴볼 텐데 최대 우리가 힘들었던 게 바로 이 any를 제거하는 거였거든요. 자, any는 왜 안 되는지 그 any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건데요. 나머지 보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원하고 each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 뒤에는 단수, 가산,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빈칸 뒤에는요. 복수 가산,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가볍게 지울 수 있었어요. 관건은 뭐다? 이 any가 관건이었다. 근데 우리가 흔히 any는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쓴다고 하죠. 주어진 문장은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기본 규칙만 적용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any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ny는요. 존재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를 때 쓰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현재 완료 시가 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 유무를 모를 때 쓰는 any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변경에 대한 제한은 이미 된 상태거든요. 그것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재 유무 자체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쓰는 any는요. 사실상 이 주어진 문장에는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평서문인데요. I have some questions. some을 썼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네, 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이 존재하는 거죠. 물어볼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거 긍정문이죠? 굉장히 어색한 표현. 네, 안 돼요. 여기다 some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ny는 잘 보세요.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 하나씩 볼래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썼죠? 의문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질문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질문 있으실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any는 존재 유무를 확실히 모를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문문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이건 부정문이죠. any 자체는요. 그렇죠?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any가 부정의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부정부사 not이랑 같이 쓰잖아요. 이런 부정어랑 같이 쓰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돼버려요. 이건요. 좀 전에 의문문에서 any는 존재 유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not이랑 같이 결합한 any는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I don't have any questions 하면요. 나는 아무런 질문도 갖고 있지 않다. 즉 질문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요? 조건문이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질문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뭐 알려주면 뭐 답변 하나 보죠. 괜찮을까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any는요. 존재 유무 자체가 불확실할 때. 그렇죠?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any에다가 뭘 추가한다? 부정부사 not 같은 것을 추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문장의 내용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09번 문제. 자, 이거 간단했어요. 빈칸 뒤에 뭐 있었죠? 명사. 명사 꾸미는 게 뭐예요? 형용사. 사실 보기 4개 중에 형용사는 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갑니다. 실제 그 시험에서도 커피 얘기했습니다. 커피를 조금 더 강한 맛으로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더 많은 커피 가루를 갖다가 넣으세요. 이런 맥락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 그대로 살려서 지금 만든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bolder taste를 썼죠.
예, 뭔가 더 대담한 맛, 그러니까 더 강렬한 맛을 말해요. strong flavor 이렇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커피 가루를 추가하세요. 이런 예, 문장입니다. 어디에? 커피 메이커에. 뭐 하기 전에 before starting the cycle. 자, 여기서 the cycle은요. 우리가 커피 메이커가 기장치잖아요. 그 커피 메이커 한번 돌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예, 더 많은 그쵸 커피 가루 그거 갖다가 커피 머신에 그쵸 커피 메이커에 어떻게 해라 예, 추가하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저 중요한 건 뭐 빈칸 뒤에 이 grounds가요. 요건 근데 반드시 복수 형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명사였기 때문에 명사 꾸미는 거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형용사 뭐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 학생들. 자, 요거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 좀 키울까요, 이렇게? 예, make coffee stronger. 더 강하게. 뭐 없이, 추가하는 거 없이. 더 많은 가루. 여기 있네요. more grounds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그 커피 가루 추가하는 거 없이도 예, 커피 맛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기 보면 이거 뭐 히어라 5 팁이라고 나오죠. 근데 5 팁? 팁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뭐 anyway 여러분들 요 밑에 가보면요 예, stronger coffee tip 1 for more potent coffee를 위해서 use hotter water 그러니까 더 뜨거운 물을 쓰란 얘기예요. 같은 양의 커피 가루라도 더 뜨거운 물로 우리가 예, 커피를 만들려고 하면요 더 강하게 맛을 낼 수 있나 봐요. 뭐 그 뒤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학생분들이 더 따로 추가로 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0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 앞에 이제 입력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입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겠죠? 예, 그거 보고 우리가 정답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콜로케이션. 무작위로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랜덤리. 그렇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입력되는 거죠. 사전 보기 전에 요거는 그냥 뭐냐면요. 이건 제가 또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낸 거예요. 왜냐면 사전에 모든 개별적인 예문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you will get 오형 동사입니다. data entered accurately라고 나오죠.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게끔 한다라는 그런 맥락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렇죠? 기록 같은 걸 입력할 때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111번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항상 문장 볼 때 주어 동사부터 봐야 되는데요. 문장에 동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기 4개 중에 동사는 유일하게 딱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has submitted 선택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보기 4개 중에 동사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12번 문제. 자, 빈칸 앞쪽에 at라는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location과 짝꿍이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 정확히 convenient가 있었죠. convenient. 장소를 갖다가 묘사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죠. 자, 그래서 정답 뭘로? locations 가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 제가 location 처음에 옥스퍼드에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래요? 뜻이 place, 장소다. 그렇죠? 뭔가가 발생하는 장소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예문을 쭉 보면서 한번 관련된 뭔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넘겼더니 옥스퍼드 콜로케이션. 짝꿍 사전이죠. 짝꿍 사전. 그래서 로케이션은 요런 형용사하고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동사 show나 find나 identify랑 또 잘 어울리고 요 밑에 가니까 전치사 중에서 at과 location이 짝꿍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는 부정관사 어를 쓸 때도 있고 덜을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복수일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뒤에다가 s 붙이면 되겠죠? 좀 전에 문제에서 보셨듯이. 자, 요것도 우리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요. convenient 찾은 거예요. convenient. 이 convenient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장소랑 관련해서 많이 써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야, 거기 가는 거 되게 편해. 무슨 뜻이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뜻일까요? 막 거리가 멀고? 아니겠죠.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있으니까 어때요?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 학생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옥스퍼드에서 컨비니언트 검색한 거고요. 우리 학생들 그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면요. 이런 말도 나와요. We will arrange a mutually convenient meeting place. convenient place죠.
그래서 미팅하는 플레이스인데 convenient 하대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련할 겁니다. 자, 상호 서로 그렇죠? convenient 편한 미팅 장소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A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상호 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A한테도 B한테도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 뭐 한 중간 지점쯤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미팅 플레이스를 좀 마련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convenient가 요 장소를 뜻하는 표현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 이제 place가 쓰였지만 아까는 뭐가 쓰였죠? location. location이 뭐라고요? place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임새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넘어갑니다. 요것도 제가 이건 콜린스도 한번 아쉬워서 한번 검색해봤더니요. convenient location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직접적인 수식이죠. 여기도 봐요. collocation 나오죠. 그다음에 conveniently 부사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는 롱맨에서 제가 2번 항목인데요. 잠깐 볼까요? 여기도 보이세요? In a place that is close. 그렇죠? 가까우니까 어때요? 쉽게 도달할 수 있겠죠? 그 호텔은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주 나오죠? 이거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보통 여기다가 빈칸 주고 정답 conveniently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속 갈게요. 1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죠. 빈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수동태 구조의 문장이었고요. 실제로도 여기 deducted 보이시죠? 이것이 과거 동사건 과거 분사건 당연히 부사가 수식하겠죠. 보기 4개 중에서 부사는 automatically 딱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1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despite가 있었기 때문에 앞뒤 contrast. 그렇죠? 역접 문맥이 나와야 돼요. 빈칸 뒤쪽 봐요. despite 다음에는요. recent improvement.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despite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something negative.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기 4개에 다 각기 다른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오직 disappointing만이 부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disappointing. 사실 얘만 그리고 ing 형태였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ing 붙였다고 해서 색안경 끼면 안 된다고요. 영어 형용사 중에는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형용사도 있지만요. 그때가 이제 ed로 끝나는 독립된 형용사도 있고요. 이렇게 ing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despite 중심으로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뭔가 부정적인 개념이 필요했다. 괜찮죠? 그래서 서비스에서 최근에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반응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앞뒤 맥락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despite 같은 역접의 표현이 포함된 문장은 파트쌤에서 발견한 무조건 밑줄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사전에서 또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고 despite가 워낙 중요하니까 전치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제 동의어는 in spite of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 우리 despite가 여기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나 봐요. 모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갖다가 통제하려는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해내려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기는 앞에 왔네요. 자, 수백 개의 일자리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수백 개의 일자리에 지원했다면은 뭔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앞에 despite가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뭔가 나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는 여전히 어떻다? out of work, 실직 중이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또 despite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얘기 안 할 뻔했다. 여기 despite하고 in spite of는요. 이렇게 still하고도 짝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115번 문제. 이것도 collocatio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우리 학생들. 빈칸 앞에 receive가 있었고요. 정답 뭘로? receive a confirmation.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사전에서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셨다면요. 어렵지 않게 정답이 선택 가능했던 그런 문제예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에서 제가 confirmation 이렇게 찾은 건데요. 자, 이렇게 봤더니 countable 그리고 uncountable 가산도 되고 불가산도 되고 둘 다 된대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봤더니요. 여기 receive 다음에 5 confirmations에서 여기 s 붙었네요. 요거 이제 가산 복수 개념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갔더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내렸더니 여기는요. receive 다음에 confirmation. 여기는 앞에 관사나 뒤에 복수 형태 안 돼 있죠? 요건 이제 불가산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사전 보면서
혼란 느낄까봐 제가 여기 가산불가산 다 된다라는 거 요거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콜로케이션 확인하셨죠? 그래서 항상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시면요, 시험장 가서 정답 선택하실 때 그만큼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다른 명사는 해당 사항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 계속 갑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콜로케이션. 자, 빈칸 뒤에 뭐가 있었죠? 체크리스트가 있었죠. 체크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어울리는 뭘? 핸디를 선택합니다. 핸디 체크리스트 이렇게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롱맨에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검색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콜로케이션 나오죠? 롱맨은 이렇게 콜로케이션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핸디 체크리스트 나와 있죠. 와, 그니까요. 선생님, 근데 이걸 제가 본다고 다 기억할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이 엄청난 두뇌, 이 정도쯤은요 그냥 기억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신을 믿으시라고요. 조성재를 믿지 말고 본인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체크리스트 잠깐 볼게요. 체크리스트. 자, 체크리스트의 정의 뭐냐? 이 정의를 볼 때는 저는 사실 콜린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콜린스는요, 모든 정의를 문장으로 주거든요. 잠깐 볼까요? checklist is a list of all the things that you need to do. 여러분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나오죠.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이 체크리스트라는 것은요, you need to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You do not forget anything. 어떤 것도 까먹지 않으려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여러분이 만드는 거. 그게 뭐다? 체크리스트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어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갈 때요, 미리 며칠 전부터 이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작성을 해요. 왜냐면 괜히 뭐 대충 준비하고 갔다가 현장에서 뭐가 부족하면은요, 그 일을 마무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우리 시험장 갈 때도 어때요? 여러분들 몇 가지 중요한 물품 챙겨가야 될 거 있잖아요. 뭐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뭐 필기구 좀 넉넉히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요새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요, 자꾸 뭔가 이렇게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 목록 만들어두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요, 가벼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believable. 얘는 안 돼요. 얘는 우리말로 구자하면 뭐예요? 그럴듯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럴듯한. 근데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갖다 목록으로 작성한 건데 그럴듯하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울리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말로 하면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한국말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뭐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요게 잠깐만 볼래요? 자, 그녀의 설명은요, 확실히 sounded believable. 뭔가 그럴듯하게 들렸다. 근데 사실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다라고는 하지만 그 설명이 정확한지 아닌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체크리스트하고는요, 성격상 어울릴 수가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17번 문제입니다. 이건 뭐 동사 선택하는 문제였는데 이건 약간 주의사항이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그 빈칸 앞쪽에 보면요, 여기 대절이 있었어요. 대절. 그렇죠? 저는 여기다 emphasize 썼는데 뭐 실제 시험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나 말 강조하는 거. 그래서 대절이 있었고 대절 안에 주어가 동명사 주어였습니다.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 알죠? 그래서 복수 형태의 동사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사실 동사는 요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have는 뭐예요? 복수. 근데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뭐다? 단수. 그래서 여기 조동사 can이 딱 있는 요 can create을 정답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괜찮죠? 정답 뭐다? can create이요. 이렇게요. 조동사가 있으니까 뭐 얘는 스위치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까? 나머지 2개는 동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대절 뒤에 동사가 필요했습니다. 11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복합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선택하는 문제였죠. 자, 복합 명사는 뭐냐면요, 2개 이상의 단어로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된 조금 길이가 긴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닝 이벤트는요, 단어 2개로 구성된 하나의 덩어리 개념을 형성하는 복합 명사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 자체가 그렇죠? 덩치가 큰 명사니까 명사 꾸미는 건 뭐예요? 형용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부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슬쩍 넘겨볼게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옥스퍼드에서 이벤트를 검색해서 얻은 결과예요. 이거 살짝 키워볼게요. 공교롭게도 어때요? 스포팅 펀드레이징 이렇게 붙어있죠? 요렇게 복합명사, 요렇게 복합명사예요. 근데 그 앞에 봐요. 메이저 형용사, 스페셜 형용사. 메이저 스포팅 이벤트고요. 스페셜 펀드레이징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펀드레이징 하면 우리가 기금 모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기금 모금 행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명사 수식하는 거 우리가 형용사 좀 전에 exclusive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들. 다음 119번 문제. 자, 요것도 살짝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접속사 문제가 만만치가 않았네요. 자, 빈칸 앞에는요, 분명히 보스가 있었어요. 자, 2명의 후보자가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둘 다 받았죠? 하지만 오직 한 명, 미스터 넬슨만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컨트라스트, 정답으로 간다? 벗으로 가는 문제였어요. 괜찮죠? 그래서 if only 그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선 어울리지 않죠. if only는요, 우리 학생들 요거는 가정법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only는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다가 if only, 여기다 if only 쓰잖아요. 요거 뭘로 쓰셔야 돼요? 가정법, 만약에 이것이 과거라면 여기다가 were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was 안 됩니다.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요, 무조건 주어가 단수건 복수건 were를 쓰셔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여기는 was였죠? 그러니까는 if only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법에 따라서 뭐 해석이 이상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분들. 토익은 절대 단 한 번도 한국어 해석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잠깐 보실래요, 우리 학생들? 제가 if only를 찾은 거예요. 여기 롱맨 보이시죠? 다른 것도 둘째치고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보세요. I was죠? I wasn't 아니에요. I want잖아요. 그렇죠? 네. 요건 지금 여기 had pp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여기는 봐요. if only 다음에 뭐가 있죠? were가 있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예요. 비동사는요, was를 쓰지 않아요. were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칙만 정확히 알고 있었어도요, 우리가 뭐 괜히 뭐 여기다 if 빈칸에 넣어서 뭐 해석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가정법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학생들 꼭 가정법도 좀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기회에. 아시겠죠?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들. 120번 문제입니다. 자, 콜로케이션 또 나왔어요. 자, 부사의 가장 기본 기능이 뭐죠? 바로 동사 수식.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뭐라고 해요? adverb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빈칸 앞에 동사 뭐 있었어요? 리뷰가 있었죠? 리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래서 정답 carefully로 갑니다. 근데 솔직히 리뷰는요, 여기 앞에 리가 붙었죠. 이미 봤는데 또 보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carefully. 콜로케이션이에요. 슬쩍 넘겨볼게요. 이건 옥스퍼드에서 제가 리뷰를 검색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 아래쪽에 잠깐 볼게요. You should review the document carefully. 보이시죠? 부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 아니죠? 앞에 있는 동사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review carefully.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보기는 왜 안 되냐? 보세요. 보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extremely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요, 동사를 수식하는 용도로는 사실상 거의 쓰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 밑에 슬쩍 가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와 함께. 즉 주된 기능이 뭐란 얘기죠? 형용사, 부사, 수식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형용사, 수식. 여기 예문 보시면 전부 다 형용사, 수식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뭘 나타내죠? degree, 정도요. 정도.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요. very important보다 더 센 표현인 거예요. 근데 좀 전에 carefully. 그 녀석은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죠? manner, 방식이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본다? 주의 깊게, 신중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부사인 거죠. 그래서 이 extremely가요, 그 빈칸 들어가서 앞에 있는 리뷰라는 그 동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매우 검토한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꾸만 한국말로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보기 중에 뭐도 있었냐면요. highly도 있었어요. highly. 근데 우리 학생들 이 highly는요. very하고 똑같은 녀석이에요. 동사 수식 용도는 거의 안 쓰죠. 좀 전에 extremely하고 똑같이요. 형용사나 부사 수식. 네. 밑에 가봐요. 두 번째도 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adj가 뭐냐면 adjective, 형용사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사실 이 highly도 그 앞에 위치한 리뷰를 갖다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안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요 highly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옥스퍼드거든요. 3번. 동사하고 결합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뭔가 남을 평가할 때, 또 긍정적인 기조로 그때 많이 써요. 예문 잠깐 볼까요? I highly recommend. 여기 highly 대신에 strongly란 말이 있어요. strongly. 나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이럴 때요. 왜 추천할까요? 그 책이 좋은 책이니까. 사실상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선생님들은요. 그에 대해서 매우 높이 생각한다. 즉, 그를 갖다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긍정적 문맥이죠. She speaks highly of you. 너에 대해서 높게 말한다. 즉, 너에 대해서 좋은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칭찬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사이먼은요. 매우 존경받는 가수. 어때요? 좋은 의미죠.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만약에 highly가 동사하고 결합을 한다면, 동사 수식한다면.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리뷰랑 결합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녀의 소설들은요.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만 쓰는 겁니다. 긍정적이죠? 혹시라도 또 highly가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패턴으로.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답만 알고 넘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음 시험까지 같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121번 문제. 자, 최상급 선택하는 문제였죠. 앞에 정관사 더가 있었고요. 뒤에는 명사 있었고요. 최상급 형용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뭐예요? 이 최상급은요. 이 범위를 한정 짓는 수식어가 보통 붙잖아요. 그들이 이제까지 함께 일해왔던 모든 디렉터 중에서 가장 훌륭한 디렉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범위를 한정 짓는 표현이 왜 동반되냐면요. 그게 없으면은 싸움 날 수 있어요. 제가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봐요. 제가 서울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이 딱 있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도쿄가 더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제가 범위를 한정 지었죠. 어디에서? 한국에서. Seoul is the biggest city in Korea.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범위를 한정 지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최상급 표현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여기 이렇게 관계절이 있었거든요. 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 뭘로? 최상급 A. 실제 시험에도 A였습니다. 파이니스트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살짝 넘겨서요.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옥스퍼드에서 뭘 검색한 거냐면요. 요 ever 보이시죠? ever. 요 ever가 또 완료시하고 또 잘 쓰이는데요. 봐요. It's the worst film. 요것도 최상급이죠. 최악의 영화였다. 내가 이제까지 봤던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 만약에 여기는 이 관계절이 없잖아요. 범위를 한정짓는 표현이 없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본 영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거보다 최악은 아닐걸? 이렇게 막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봤던 영화 중에 라고 딱 범위를 한정 지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영화를 봤던지 간에 뭐라고 나한테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본 것 중에서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옆 사람이 본 거에 뭔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들. 122번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간단했어요. 오히려 진짜 부사 선택하는 거 되게 간단했거든요. 이번에도 빈칸 뒤에 뭐가 있었어요? impressed, 과거 분사.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비동사 있었고요. 얘가 과거 동사건 과거 분사건 부사가 꾸미는 거죠. 그 보기 4개 중에서 부사 1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 선택하고 냉큼 넘어가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정말 악착같이 단 1초라도 아끼셔야 돼요. 그래도 사전 한번 쓱 볼게요.
그 사전 봤더니 genuinely pleased 이런 것도 있고요. 좀만 내려볼게요. 요거는 캠브리지인데요. 캠브리지 genuinely motivated. 여기 밑에 genuinely impressed. 와, 이게 똑같네요. 이번 시험에 나온 거랑. 그렇죠? 이렇게 또 확인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또 한결 놓이죠. 캠브리지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23번 문제. 자, 요것도 우리 학생이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A였고 실제로 B였죠? 정답은 sanitize.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살균 소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주방은요, 이 청결함,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요, 반드시 키친 서비스. 키친 서비스 하면요, 우리가 주방에 그 표면을 말하는데 보통 거기다 우리가 뭐예요? 식재료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근데 거기 막 세균 같은 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없앨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sanitiz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 스캔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친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요, 뭐가 거기 뭐 병균이 없어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sanitize 가는 거죠.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이건 제가 뭘 찾은 거냐면요, 서피스 있죠? 요걸 찾은 거예요. 마침 여기 키친 서피스가 있네요. 자, 그녀는 she has cleaned예요. 모든 키친 서피스를 갖다가 청소했다. 괜찮을까요? 왜냐면 그래야지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 식재료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이번엔 sanitize인데요. 뜻이 뭐래요? clean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clean something completely. 뭘 이용해서? chemicals. 뭔가 화학 물질인데요. 뭘 제거하는 거죠? bacteria.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어는 disinfect. 여기 hand sanitizer 보이세요? 우리 한참 그 팬데믹 유행할 때요. 우리 손 소독제 엄청 썼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손에 붙어 있는 뭐 그 병균이나 뭐 박테리아 이런 거 다 없애려고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건 제가 또 인터넷 검색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해를 좀 도우려고요. 딱 봐도 뭐 하는 분인지 느낌이 오시죠? 여기 잠깐 볼까요? Are you properly cleaning and sanitizing? 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쵸? 여기 end까지 있네. end까지. 그쵸? Your kitchen surfaces라고 나오죠? 병렬 구조니까 겹치는 게 이게 뒤에 있으니까 뒤에 거 살려놓은 거죠? 요 녀석이 여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Cleaning your kitchen surfaces and sanitizing your kitchen surfaces 이렇게 지불 해요. 계속 같이 공부하는 거지 뭐.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다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sanitizing 보이시죠? kitchen surfaces 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스캔 잠깐 볼게요. 스캔 그냥 안 가고요. look quickly. 야, 이거 1번이요. look quickly래요. 그냥 보는 거예요. but not very carefully. 이렇게요. add a document 기타 등등. 보이십니까? 그래서 I scanned the list요. quickly. 그치, 목록을 갖다가 빠르게 내가 이렇게 훑어봤다는 얘기죠. 왜요? 내 이름 찾으려고요. 괜찮습니까? We quickly scanned the menu. 이렇게요. 메뉴를 빠르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게 1번이죠. 근데 2번 보세요. Look at every part of something carefully. 오호. 아니, 좀 전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not very carefully인데요. 2번 가니까 carefully.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그쵸? 여러분들 봐요. Especially because you are looking for particular thing이라고 나오죠? 근데 얘는 결국 내가 그냥, 그쵸? 빠르게 보건 신중하게 보건 그냥 보다예요. 보다. 우리가 주방에 음식 올려놓는 그 키친 서비스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거기 있는 막 박테리아고 막 병균, 세균이 사라지고 막 청소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스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그 문맥에 딱 맞는 세니타이저로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124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역접의 접속사 but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쪽의 내용 보세요. 자, 실험실은요, 직원들, 일반 직원들한테는 제한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쓴다는 얘기죠. 근데 역접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일반 직원 말고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 요 리서처들은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허락받으면. 그래서 but이 있었기 때문에 앞뒤가 뭐가? 컨트라스트.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근데 but 뒤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명사.
특히 이 certified가요. 이렇게 사람 명사 꾸미는 용도로 많이 쓰여집니다. 여기 사전 잠깐 볼까요? 이건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 이거 슬쩍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certified dental assistant 보이시죠? 예. 공인받은. 그렇죠? 뭐 치과 보조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certified accountant. 그러니까 이제 공인받은 회계사. 뭐 공인회계사. 근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 CPA라고 하죠. CPA.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예, CPA.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P가 빠진 상태에서 certified accounta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P는요, 제가 알기로는 public?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런 식으로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갑자기 뭔가 불확실해졌어요.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예, 공인대 뭐 재무 설계사 요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명사 꾸밀 때 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우리 학생들. 125번 문제. 정답은 issue였죠. 문장 맨 앞에 빈칸 있었고요. 뒤에는 전치사 for가 있었고요. 뒤에는 discussion이 있었습니다. 완벽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명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issue for. 원래 이제 issue란 말도 있지만 얘는 뭐하고 동의어죠? 네, topic이요. topic for discussion. 똑같은 말이에요. 논의를 위한 주제. 근데 그 주제는 뭘 포함하고 있었다? hiring, training, 그리고 employee evaluation.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은 구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검색한 건 뭐냐면요. 이슈를 제가 검색한 거예요. 이슈. 그래서 옥스퍼드 1번에 important topic이라고 나오죠. 근데 어떤 토픽? 사람들이 논의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discussing 있네요. 그게 이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문제 이런 걸로 많이 암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문제라고 안 하고 주제라고 했죠. 슬쩍 넘겨볼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학생들 여기 터픽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더블 클릭하면요. 토픽 나와요. Hot topics for discussion. 근데 좀 전에 보셨죠? 이슈가 뭐하고 동의어죠? topic이요. Included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하고요. 그 다음에 pollution of the ocean, 해양 오염.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 topic 대신에 뭘 넣어도 돼요? 이슈를 갖다가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또 살짝 넘겨볼게요. 이번엔 제가 discussion을 검색해서 옥스퍼드에서 얻은 결과인데요. list of topics for discussion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의 근거를 또 한번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이 되죠. 126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죠. 빈칸 뒤에 뭐가 동사가 있었죠. 자, 동사 있으니까 동사 꾸는 게 뭐예요? 부사.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쉬운 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당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네로리. 사실 이 네로리가요. 이스케이프하고 되게 친해요. 여러분들 콜로케이션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로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로리 이렇게 찾았더니요. 여기 밑에 보세요. 네로리 스케이프 보이시죠? 자, 그녀는 가까스로 간신히 부상을 피했다. 다행이네요. 어쨌건 부상당한 거 아니에요. 간신히 가까스로 부상을 피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 자동차가요. 이 사이클 타는 분, 그렇죠? 사이클 선수를 갖다가 가까스로 놓쳤다. 뭐예요? 차에 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스로 피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The team lost narrowly. 안타깝게 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또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다 다른 부사 4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볼게요. 내렸더니 또 escape는 이렇게 동명사고 짝꿍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또 굵게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고요. 또 마침 또 이 동명사하고 결합하는 동사 해가지고 여기 또 밑에 또 정리가 돼 있네요. 뭐 겸사겸사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넘어갈게요. 12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명령 요구 제한에 해당되는 그 동사가 대절 바깥에 여기는 recommend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suggested 명령 요구 제한이에요. 근데 명령 요구 제한에 동사가 쓰였다. 그럼 여기 대절 안에 조동사 should 생략하고 쓸 수 있죠. 실제 시험에서도 생략됐고요. should를 쓰는 것은 영국식이고요. should를 빼는 것은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명령 요구 제한,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뭘로 required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그 빈칸 뒤쪽에요. 저는 여기다 security training 썼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뭐가 있었다? safety. 그렇죠? 그래서 안전 교육. 근데 앞에 required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필수 안전 교육. 저는 여기다 뭐 썼죠? security. 필수 보안 교육. 이게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required training. 이게 사실 완벽한 콜로케이션이죠. 뭐 그 사이에 뭐 safety니 security니 뭐 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다? 콜로케이션. 요거는 제가 또 인터넷 검색했더니 되게 많이 나와요. required training 보이시죠? 이렇게요. 저도 제가 학원 강사지만은 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요,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죠? 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뭐예요? required training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수한 다음에 이수했다라는 증서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계속 갈게요. 12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조금 뭔가 어색했던 게 그 빈칸 앞에 뭐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를 쓴다는 것은요, 그 뒤에 어떤 녀석이 오냐면요, 원래 우리가 이음절 이상일 때 우리가 사실 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답은 friendly인데요, 요게 이음절이거든요. 이름절일 때, 이름절의 어휘는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하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요. 이음절 이상은 앞에 이렇게 뭐를 붙이게 돼요. 근데 friendly가 이음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왜 보기에 여기 이게 있어요? 분명히 friendly가 이음절인데 왜 여기다가 이하를 썼죠?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끝에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y로 끝나죠. y. 그렇죠? 여기 ly 보이시죠? y로 끝나죠? 그럼 요럴 때는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해요. 앞에 뭐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끝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살짝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 전에.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 ly로 끝나니까 이거 부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인데요. 명사나 동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friendly는 형용사예요. 우리 학생들. 자, 슬쩍 넘길게요. 자, 이번엔 뭐냐면요, costly. 자, cost는 동사 명사 다 되죠. 근데 거기다 ly 붙였죠. 그랬더니 뭐예요? 형용사. 자, 이 녀석은요, 비교급일 때는 이렇게 er, 최상급일 때는 est. 근데 it is also very common to use more costly, most costly. 이것도 가능하대요. 이 costly도요, cost 이름절, 이음절,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이음절이기 때문에 이음절 이상은 앞에다 보통 more나 most를 붙이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독특하죠. 끝에가 뭘로 끝났죠? 이렇게요. 이번엔 뭐예요? lovely. 이것도 끝에가 ly 이렇게 끝나죠? lovely 이렇게 끝나죠? love도 동사 명사 다 되죠. 근데 ly 붙으니까 뭐예요? 형용사. est 되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likely. 꼭 생긴 건 부사처럼 생겼는데 형용사. 보이십니까? 이거 전부 다 이음절이에요. 그래서 est 아니면 more, most.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볼 때 무심코 넘어가면요,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리니까 아마 이번에는 기억을 조금 더 오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작은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이번 시험에서 제가 볼 때 이 녀석이 사실 좀 끝장판이 아니었나 싶어요. 129번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within이에요. 자, 우리 within 다음에 뭐 나오죠? 이렇게 기간 표현이요. 그렇죠? 네.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지금 옥스퍼드에서 within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전치사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자, 전화가 되고, 그쵸? 전화가 되고, 전화 연락되고 나서, 수분 내로. 원래 within을 쓰면요, 특정한 기간이 지나가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전화가 되고 나서 수분 내로. 그쵸? 그러니까는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죠. 수분 내. 특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쵸?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왕 보는 김에 You should receive a reply. 너는 답변을 받을 거예요. 7일 내로. 그러니까 7일 넘어가지 않고 7일 안쪽으로
답변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예문 중심의 학습을 했다면요. 이거 제가 굵게 한 것도 아니에요. 굵게 돼 있죠? 옥스퍼드에. 이 문제 답 너무 쉬운 거지 뭐. 우리 학생들. 정답 뭘로 가요? within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가장 강력한 이 함정이 after였는데 걔가 왜 안 된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저기 보세요. expected delivery time. 분명히 주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주어 자리에 분명히 time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앞에는 수식어가 있었고요. 자, 기대되는 배송 시점. 그렇죠? 예상되는 배송 시점. 시점이에요. 자, 시점은 블랭크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뒤를 보니까 a few minutes of being exactly on time. 그렇죠? 그렇죠? 정시라고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몇 분 내였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말로 해석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쉽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밑에 잠깐 볼게요. 자, 예상되는 배송 시점. 뭘 위한 건가 봤더니 애마존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애마존에 뭔가를 주문했는데 거기서 주문한 것이 나한테 도착하는 그 예상되는 배송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was within a few minutes of being exactly on time. 실제 시험에는 on time 대신에 correct란 표현이 쓰였어요. correct. 근데 저는 여기다가 대신에 on time을 쓴 겁니다. 그럼 지금 봤던 우리가 이 문장 이것은 의미합니다. It was scheduled. 그렇죠? for 3 p.m. 요 3시가 뭐냐면요. being exactly on time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도착했다 3시 2분에. 참고로 a few 하게 되면요.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2에서 3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a few minute 하면 그럼 뭐예요? 2, 3분. 자, 그래서 봐요. 원래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은 3시였던 거예요. 그렇죠? being exactly on time. 그런데 실제 도착한 것은 3시 2분. 그래서 요 3시 2분이 뭐예요? expected delivery time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냐면요.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여기 얘가 있었으니까 여기 3시가 있어요. 3시예요. 3시라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3시에서 우리가 a few minutes니까는 한 2분 혹은 3분 3시라는 시점에서 2분과 3분 a few minutes이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을 그릴게요. 이렇게요. 2분과 3분까지 갔다고 칠게요. 요 바운더리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안쪽을. 괜찮을까요? 그게 within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 넘어가기 전을 말하는 거니까. 좀 전에 정의 보셨죠? 다시 한번 갔다 올까요, 우리? 봐요, 우리 학생들. 여기 before a particular period of time has passed요. 특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being exactly on time이 예를 들어서 몇 시? 3시. 그쵸? 근데 거기서 a few minutes 2분 혹은 3분 그 기간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이 안쪽인 거예요. 이 원 안쪽이요. 예. 그게 바로 뭐다? 예상된 딜리버리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것이 3시 2분일 수 있고 3시 3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동사 사이에 두고 앞에도 시점, 결국 여기도 뭐가 돼요? 시점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죠. 괜찮을까요? 근데 만약에 after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after는 요 바깥을 말해요. 이 바깥을요. 여기 빈칸에 after를 쓰게 되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지 우리는 그렇죠? 그것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장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after를 이용해서 뭔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요 밑에 잠깐 가보세요. The package arrived a few minutes after the scheduled time이죠. 잘 보세요. scheduled time이 뭐예요? 3시. scheduled time이에요. 그렇죠?
자, 그 스케줄이 일정이 잡혀지는 그 시점 몇 분 후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a few minutes이니까 2에서 3분. 그래서 2분 후 혹은 3분 후, 즉 3시 2분 혹은 3시 3분 그 시점에 도착했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위에 빈칸에 after를 넣어버리면요, 제가 원을 그린 그 바깥 범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언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fter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지금 막 오락가락 하실 거예요. 그래서 within은 봤고요. 네, after입니다. 더 연습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우리는 떠날 겁니다. 점심 이후로. 몇 시에 떠나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점심 이후로 우리는 떠날 거다 했지만 그게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좀 전에 그 문장에서 주어는요, time, 정확한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동사 was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요, 점심 이후로 떠날 건데 그게 몇 시인지, 시점이 정확히 언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자,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아, 잘 됐다. 여기 the day after tomorrow 나오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여기 앞에 뭐가 있죠? the day가 있죠. Let's meet. 만납시다. 내일 모레. 이런 얘기죠? 그럼 봐요. 여기 내일이 있는데요. 내일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내일 다음 날이니까 뭐예요? 내일 모레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잘 됐다. 여기 after an hour가 있어요. 잘 됐어요. 1시간 후에 나는 집에 갔다. 그렇죠? 1시간 후에. 근데 그 1시간 후에 그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When an hour had passed죠. 1시간이 지나갔을 때. 근데 1시간 지나가고 정확히 그게 언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1시간 후에라고 한 거죠.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 밑에 잠깐 비교해 볼까요? It's 10 after 7 in the morning. 아침 7시 이후로 10분. 그러니까 7시 이후 10분. 여기 앞에는 여기 10이 붙었죠? after 앞에. 그게 뭐래요? 7시 10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시점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after an hour 하잖아요. 1시간 후에 나는 집에 갔어요. 근데 1시간 후, 그 다음 어떤 특정 시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 문제는요, 이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혹시라도 제 강의 듣고 뭔가 계속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된다면요, 얼마든지 우리 토론할 수 있거든요. 질문 남겨주세요, 우리 학생들. 자, 이렇게 해서 after는 안 됩니다. 130번 문제. 130번은 간단했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동사가 없는 상태였고요. 동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빈칸 뒤에 뭐가 있었다? 곧바로 전치사 있었다. 이니시에이시 타동사기 때문에요. 우리가 능동태를 써버리면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빈칸 뒤에는 전치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동구조 탈락이고요. 수동태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쑥 넘겨버렸네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 학생분한테 이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이걸 한번 찍었다가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내놓을 만큼 뭔가 좋은 퀄리티의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없애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다시 찍었습니다. 전부가 다 제가 부족해서 발생한 제 탓입니다. 어쨌건 요 강의는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 정제가 돼 있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강의 시청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요, 저도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 아시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